가을비가 그친 오후, 늘 그렇듯 시장 골목을 걸었다. 장바구니에는 묵은지와 두부,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귤이 들어 있었다. 54세의 은희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으로 남편과는 몇 해 전 원만히 이혼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가게를 꾸려왔다. 통장 잔액은 늘 빠듯하지만 성실히 모은 3천만 원만큼은 노후의 작은 버팀목이었다. 또 비가 올 것 같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게로 돌아가 마지막 손님을 받고 하루를 정리해야 했다. 미용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간판 아래로 들어서니 오후 햇살이 거울에 비쳐 따스하게 번졌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은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드라이어를 정리하고 수건을 개고 하루 매출을 계산하며 현금을 서랍에 넣었다.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다. 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민수 경위입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은희는 순간 긴장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일이 있을까?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용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대출과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게 무슨...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김은희 씨, 주소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맞으시죠? 은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그리고 국민은행 계좌 끝자리가 87, 지난달 25일에 전기요금 6만 3천 원이 자동이체된 내역이 있으시죠?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범죄자들이 고객님의 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청 공식 마크가 들어간 링크였다. 의심은 번개처럼 스쳤지만 상대는 은희의 주민번호와 주소, 거래 내역 일부까지 정확히 읊었다. 심지어 가게 CCTV 설치 여부와 카드 단말기 고장 문의까지 물어보는 정교함에 은희는 마음이 기울었다. 혹시 가게에 CCTV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범인들이 고객님 가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에 달았거든요. 카드 단말기는 정상 작동하시나요? 해킹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희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사기꾼이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내드린 공문을 확인해 주세요. 검찰청에서 발송한 공식 문서입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검찰청 직인이 선명한 공문서가 떠 있었다. 사건 번호와 담당자 이름, 심지어 은희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극비 수사 대상입니다. 당분간 고객님의 계좌를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3천만 원이 위험하다니 그 돈은 혼자서 수십 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나? 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불안은 늘 작은 틈에서 번진다. 은희는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3천만 원이 위험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5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김은희 고객님이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박정훈 검사입니다. 은희는 잠에서 깨어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어제 경찰에서 연락받으셨을 텐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화상통화로 연결해드릴게요. 화상통화요? 네, 공식 절차입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요. 곧 휴대폰 화면에 검찰청 사무실로 보이는 배경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명패 앞에 앉아 있었고 뒤로는 다른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았다. 확인해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통해 12억 원의 범죄 수익이 세탁되고 있어요. 10억 원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리고 고객님 계좌의 자금도 이 범죄 자금과 얽혀 있어 추적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도 공범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화면 속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서는 전화벨 소리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임시로 국가보호계좌로 자금을 옮겨두면 안전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바로 환급해드려요. 그 말은 마치 갑작스런 폭풍 속에서 잡은 로프 같았다. 국가보호계좌?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특수계좌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동시에 휴대폰으로 6자리 보안 문자가 도착했다. 앱 화면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다. 지금 받으신 보안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계좌 이체 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1일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객님, 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되시죠? 은희는 깜짝 놀랐다. 자네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 수수료는 0센트 정도 발생하니까 대략 9만 원 정도 차감됩니다. 하지만 환급 시에는 전액 돌려드려요. 검사는 계산기까지 두드리며 정확한 금액을 알려줬다. 이런 디테일까지 사기꾼이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사는 극비사항입니다. 만약 누설되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도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요? 혹시라도 정보가 새어나가면 수사가 무산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의 피해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은희의 마지막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공인인증서 갱신부터 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해주세요. 은희는 화면의 안내를 따라 버튼을 눌렀다. 마치 평소 인터넷 뱅킹을 할 때와 똑같은 화면이었다. 이제 국가보호계좌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110-234-56789-0번입니다. 잠깐 메모할게요. 은희는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었다. 3천만 원 전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언제쯤 끝나나요? 빠르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완료됩니다. 화면에는 수사 진행률 20%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은희는 점점 안심이 되었다. 신뢰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고 침묵은 덫으로 변했다. 은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럼 이제 이체를 진행하시겠어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은희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로 향했다. 아침 햇빛은 창을 두드렸지만 은희의 눈앞엔 숫자만 맴돌았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체한다는 것이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검사는 계속 화상통화를 유지하며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통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첫 손님이 와서 파마를 하는 동안에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이어갔다. 죄송한데 통화 중이라서요. 은희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다. 아, 중요한 일이세요? 단골 손님인 영자 언니가 물었다.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화면 속 검사가 다시 말했다. 지금부터 이체를 2번에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안상 한 번에 큰 금액을 옮기기 어려워요. 2번에요? 네, 먼저 1,500만 원을 이체하시고 2시간 후에 나머지 1,500만 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은희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은행 앱을 실행했다. 손님의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어 소리 사이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좌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10-234-56789-0번. 예금주는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확인했어요. 이체할 때 통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해킹 위험이 있거든요.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은희는 손이 떨렸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화면에 뜨자 숨이 막혔다. 괜찮습니다. 용기 내세요. 검사가 격려했다. 드디어 이체하기 버튼을 눌렀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손끝에서 흘러나간 건 돈이 아니라 수십 년 쌓아온 시간과 안도였다. 첫 번째 이체 완료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검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절반이 지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불안감이 엇갈렸다. 2시간 후 정확히 오후 1시에 두 번째 이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통화 연결을 유지해 주세요. 화면에는 수사 진행률 50%라는 게이지가 떠 있었다. 점점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신뢰감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희는 가게 앞 분식점에서 김밥을 사왔다. 하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검사가 위로했다. 오후 1시 정각 검사가 다시 말했다. 이제 두 번째 이체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보내주세요. 은희는 다시 은행 앱을 실행했다. 잔액을 확인하니 정확히 1,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에서 은희는 조용히 이체를 진행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적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체까지 마친 순간 화면의 수사 진행률 80%라는 가짜 게이지가 올라갔다. 완벽합니다.
이제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었어요. 검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은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구나. 3천만 원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구나.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늦어도 오늘 오후 6시 전에는.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다. 서둘러 은행 앱을 확인했다. 계좌 잔액은 0원이었다.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정적은 때로 가장 큰 소음이다. 은희는 손을 떨며 은행 앱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3천만 원의 잔고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아니야, 뭔가 오류가 있을 거야. 은희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계속 반복되었다. 화상통화 앱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다. 무릎이 꺾여가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갑자기 어지러웠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제야 통화 내용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문서, 직인, 실시간 영상통화, 정확한 개인정보.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은희는 휴대폰을 뒤적거리며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검찰청 공식 마크가 들어간 링크.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URL이 이상했다. 진짜 검찰청 사이트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내가 속은 거구나.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들은 목소리로 신뢰를 만들고 화면으로 현실을 위조했다. 모든 것이 정교한 연극이었다. 은희는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잠그고 근처 지구대로 달려갔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앉았다. 신고하려고 왔는데요.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신고서를 가져왔다. 은희는 눈물로 범죄 경위를 설명했다. 언제부터 연락이 왔나요? 어제 저녁 8시쯤 경찰서라고 하면서 받으신 문자 메시지나 링크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경찰관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네요. 즉시 지급정지 요청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은행에서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다. 이미 여러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되었고 일부는 가상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수사관은 차분하게 물었다. 혹시 앱을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원격 제어 권한을 허용하셨나요? 은희는 기억을 더듬어 고개를 끄덕였다. 인증 앱이라고 해서 설치했어요. 그럼 휴대폰 내부 정보가 모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은희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심지어 계좌 정보까지 모두 빼내갔다. 범죄 조직이 이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서 맞춤형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예요? 중년, 여성, 자영업자, 일정 수준의 자산 보유자, 타겟팅된 범죄입니다. 은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문은 내가 열었다. 하지만 손잡이는 그들이 설계한 것이었다. 복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도 안 됩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3천만 원, 수십 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노후 준비는 물론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었다.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아름다운 사람들, 과연 내가 아직 아름다운 사람일까?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한 내가. 그날 밤 은희는 잠들 수 없었다.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기는 돈을 훔치고 죄책감은 마음을 훔친다. 은희는 며칠간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도 나갈 용기가 없었다.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 경찰서에서 은희를 봤다고 말했고 금세 보이스피싱 피해 소문이 돌았다. 그 똑부러진 은희 씨가 설마? 요새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누구나 당할 수 있어. 그래도 3천만 원씩이나 좀
더 조심했어야지. 은희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수군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 만에 사기당한 사람이 되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은희는 가게를 정리하고 간판을 내릴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런데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인 정분 할머니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은희야, 문 좀 열어라. 할머니 머리 좀 해줘. 할머니, 저 지금 가게 안 해요. 뭔 소리야. 빨리 열어. 할 말이 있어. 마지못해 문을 연 은희에게 정분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비슷한 전화 받았어. 검찰청에서 온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도 응, 그런데 내가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의심스러워서 끊어버렸어. 내가 당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말해줘서 우리가 안 당하는 거야. 정분 할머니의 말에 은희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귀는 입에 오르내리지만 연대는 손을 맞잡는다. 그럼 거짓말 왜 해? 옆집 영수 엄마도 그런 전화 왔다는데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더라고. 다 내 덕분이야. 그날부터 은희는 조금씩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다. 고객님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더 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팀의 분석 결과도 나왔다. 범죄 조직은 상상 이상으로 조직적이었다. 다국적 콜센터, AI로 합성한 얼굴과 목소리, 공문서, 위변조 템플릿까지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다. 이들은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각자에게 맞는 시나리오로 접근합니다. 은희 씨만 당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범죄예요.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며 은희는 조금씩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였다. 의심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럼 다른 피해자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고 피해자 모임도 있어요. 일주일 후 은희는 처음으로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다. 20대 직장인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 저도 검찰청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화상통화까지 해서 완전히 속았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잃은 자리에 빈틈만 남는 건 아니다. 은희는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기획했다. 장소는 은희의 미용실이었다. 거울 앞 의자들이 임시 강의장이 되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교육 들으러 오신 거죠? 첫 번째 모임에는 동네 주민 10여 명이 모였다.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대 직원이, 은행에서도 담당자가 왔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도 100% 사기예요. 경찰관의 설명이 끝나자 은희가 나섰다.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당한 피해자입니다.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희는 담담하게 계속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제 개인 정보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믿게 되었어요. 화상 통화까지 하면서 검찰청 사무실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속았죠. 상처를 꺼내 보이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약을 바른다. 은희 씨,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덕분에 의심할 수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각자 받은 의심스러운 문자와 전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젊은 직장인은 금융감독원이라며 온 피싱 문자를 보여줬고, 혼자 사는 노인은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 경험을 털어놨다. 결국 모두가 한 번쯤 걸려들 수 있는 그물이었던 거네요. 은행 담당자가 추가 설명했다. 요즘 사기범들은 AI 기술까지 활용합니다. 실제 기관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음성도 합성으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2시간 정도 진행된 교육이 끝나자 박수가 조심스럽게 번져나갔다. 다음 주에도 할 예정이에요.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교육이 끝난 후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은희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오늘 교육 듣고 나니까 확실히 사기였구나 싶어요. 다행이에요. 의심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잃어버린 3천만 원은 아직도 아팠지만 자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주 교육에는 20명이 왔고 셋째 주에는 30명이 넘게 몰렸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 은희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보이스피싱 예방 모범 지역이 되었어요.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은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상처가 치유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진실은 늘 느리지만 멈추진 않는다. 경찰의 수사는 점차 윤곽을 드러냈다. 은희의 사건을 포함해 같은 조직에 의한 피해 사례가 50여 건 더 발견되었다. 콜센터는 동남아시아의 자금 세탁은 국내 대포 통장과 가상자산을 이용했습니다. 수사관이 중간 결과를 설명해줬다. 피해 규모는 총 30억 원에 달했다. 일부 금액은 지급정지로 묶어놨지만 회복률은 15%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은희에게 돌아올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피해자 모임 활동도 계속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희는 고민했다. TV에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해볼 만했다. 네, 하겠습니다. 촬영 당일 은희는 떨렸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리포터가 물었다.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은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전화 한 통이 삶을 흔들 수 있지만 이웃 한 사람의 말이 또 다른 삶을 구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뜨거웠다. 미용실로 감사 전화가 이어졌고 교육 신청도 계속 들어왔다. 가장 기뻤던 것은 실제로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들이었다. 은희가 방송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끊었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 경찰서에서도 고마워했다. 한 달 후 은희는 지역 방범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시민이라는 내용이었다. 시상식에서 은희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 그리고 용기 내어 경험을 나누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보람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감사패를 들여다봤다.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값진 것을 얻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겨울은 끝나지 않았지만 봄의 주소는 분명하다. 어느 아침 은희는 가게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천만 원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가게의 드라이기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새로 붙인 안내문이 그녀를 단단하게 세워주었다. 벽에 붙은 안내문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칭 전화 즉시 끊기, 링크 클릭 금지, 앱 설치 금지, 가족 이웃과 즉시 상의. 아래에는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번호도 적어놨다. 카운터 옆에는 작은 저금통이 하나 놓여 있었다. 손님들이 놓고 간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모여 있었다. 저금통에는 다음 피해자 줄이는데 써주세요라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느새 은희의 교육은 인근 5개 동네로 확산되었다. 주말마다 다른 동네를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하루 만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만큼 요즘 사기 수법은 정교해요. 청중들은 은희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실제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담은 어떤 이론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의심하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은희는
휴대폰에 온 문자를 확인했다. 선생님 교육 듣고 어제 사기 전화 바로 끊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은희는 뿌듯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백신이 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도 정기적으로 근황을 알려왔다. 동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쉽게 속지 않을 것 같았다. 어느 봄날 저녁, 은희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밖에 나섰다.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난 겨울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들을 얻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강해진 자신. 나는 당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안 당할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잃어버린 것은 돈이었지만 되찾은 것은 서로였다. 상처는 때로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게로 돌아가며 은희는 내일 일정을 떠올렸다. 오전에는 단골 손님들 머리를 해주고 오후에는 새로 개설된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이 있었다.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가 될 것이다. 당신의 오늘도 안전하시길. 은희의 마지막 인사말이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